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5일, 27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9%, 정의당 4%,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민주당 지지율은 29%인데 무당층이 그보다 높은 31%. 상당히 주목할 여론의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내려가지고 양당 격차는 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한 달 뒤, 그러니까 6월 말에 28%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지난 3월 첫째 주에 29%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28, 29, 이번이 29%니까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이지만은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적으로 하락세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지지율 31%, 민주당 지지율 30%,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지지율 33%, 민주당 지지율 29%입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 28%,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42%, 민주당 23%, 다만 광주, 전라에서는 민주당 54%, 국민의힘 11%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오른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외교, 결단력, 추진력, 뚝심, 노조 대응을 잘한다, 국방 안보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 공정, 정의, 원칙의 정책을 펴고 있다, 주관 소신이 뚜렷하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거 부정평가 이후로는 외교 잘못하고 있다, 경제, 민생, 물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 잘못 대응하고 있다, 쟤는 대응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부정적 이유의 몇 가지 사례로 올라오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 여론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후쿠시마 선동의 효과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괴담물 가장 중요한 정당의 정책으로 내세운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괴담도 최근에는 그렇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전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발표를 IAEA가 했을 때 민주당은 노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그것도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말았습니다. 깡통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AEA가 무슨 일본과 유착이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해를 했는데, 그게 결국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과학을 상대로 계란 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닥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는데, 물론 그 앞에 조건으로 갖다 붙이기를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라고 했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는 것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또 부결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괴담은 잘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선 기한은 지금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명칭은 이미 효력을 다 했습니다. 더불어라는 이름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라는 이 민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게 과연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북한식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할 때의 그 민주냐? 그러면은 더불어와 정체가 불명의 민주를 합쳐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란 이 정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정당이 보여준 행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저보고 장면을 하라면은 더불어 별명이겠죠.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반역당, 더불어 괴담당, 더불어 거짓당, 결론적으로 더불어 망할 당이 되고, 이 민주가 뭐냐에 따라서는 더불어 공산당이 아니냐, 공산당과 더불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장명의 효력은 끝났고, 이 이름으로는 총선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이번 이 여론조사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점진적 하락세라고 갤럽은 보고 있는데, 이 점진적 하락세가 이게 무섭습니다.
폭락하는 것보다는, 폭락하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근데 한두 달 뒤에 막 10%대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견딜 수 있겠느냐. 민주당의 앞날이 어둡다는 전망을 갖게 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